자,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말이죠. 내가 너무 강한 약속을 했던 것 같아. 세속계와 수도계와 교계가 있다. 근데 지금 세속계하고 수도계를 상당히 구분했단 말이야. 교육계하고 세속계의 부분, 그리고 수도계하고 교육계의 부분. 한다는 게 어렵게 돼 있어. 왜 그런가 하면, 아직 교육은 아직 금융도 안 됐잖아. 그래, 안 그래요? 하긴 내내 지금 금융돼야 할 어떤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아직 금융된 상태도 아닌데 어떻게 세속계와 구분하고 수도계와 구분한다는 거냐 말이야. 아, 이런 내로가 있지.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단계는 구분돼야 할 필요성 정도, 혹은 구분하기 위한 전초작전 정도란 말이죠. 아세요? 그 정도의 약속을 하려고 그래.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학기 내내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다르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어려워. 어렵다고. 그래서 그 세속교와 교육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사회화와 교육의 맥락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말이야. 알겠어요? 자, 사회과학자들이 소셜리제이션이라는 얘기를 한다고. 그 현상은 분명히 있어요. 나도 한때 미국서 이만한 두꺼운 소셜리제이션 핸드북을 내가 다 읽은 적이 있어요. 뭐가 있어. 분명히 거기에. 그것과 구분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건. 그러니까 교육이 그것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걸 인정하고 또 따로 교육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우리는. 그 해답을 구하는 방식은 대충 이래. 그런 세속교의 경우는 인간에게 요구하는 특징이 굉장히 분명하다. 미리 규정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에서 요구하는 정치, 경제, 사회의 인간상. 시공간에서 규정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 규정이 불가능하다면 그 세계 유지가 힘들어져. 불안정하다는 거지. 그래서 사회화의 경우는 그런 사람을 가져오게 하는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기능주의적 정의가 그냥 쓸 수 있어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결과가 과정을 정당하는 거죠. 그런데 수도교육은 어려워. 그냥 미리 규정하기 힘들다고, 인간생활. 왜냐하면 그 수도교의 목적이 탐색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제 사회화는 다른 반대되는 방식에서 교육이 해명이 돼야 돼. 그거 무슨 말이냐면 교육이라는 것이 있고 이런 범위에서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수도계의 인간상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균형하는 방식이 이제 뒤집어져야 된다. 어떻게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겠단 말이야. 알겠어요? 우선 사회화와 교육에 대해서
이걸 구분하는 하나의 그 발단은 그 사상가 루소로부터 시작이 되겠다, 이 얘기가. 루소. 소위 에밀이라고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첫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은 이중적 측면이 있다. 하나는 공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인. 상당히 비상적이면서도 외형적인 이 공인이라는 측면이 있다. 다른 하나는 본질적이고 내적인 사인이라는 게 있다. 공사. 근데 실제로 아동을 인간으로서 키운다는 것은 미래의 시민으로 양성하는 것과는 다르다. 강하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루소 의도는 사회화와 교육을 분리시키려고 했다. 그 루소, 에밀의 그 글에 나오는 건데, 나는 소년기의 아이들에게 도덕적인 질서나 사회적 관습을 가르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본다. 그들은 아직 그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또 다른 걸 하나, 사람들은 겉모습만을 보고 행복 여부를 판단하려고 한다. 사람들은 대개 위선 속에서 살고 있다. 그들에게는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이는가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이다. 네. 사회에 잘 적응한다는 것과 인간이 된다는 것, 그건 다른 종류의 것이다. 인간답게 된다. 그래서 에밀의 첫 구절이 아주 인상적이죠. 창조주의 손에서 나올 때는 모든 것이 선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손에 들어오면 타락해버리고 만다. 그 변질되기 이전에 인간성을 자연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연이 명하는 대로 따르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연의 내버려 두면 그런 성과가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랬잖아. 결국은 자연은 아니다 그랬잖아 우리가. 이게 저거 놓고 들어갔죠? 자연의 내버려 둔다고 인간답게 되느냐 이 문제 말이야. 의심의 얘기가 많아. 무슨 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 네. 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자연으로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추구하는 역량, 진짜로 사적으로 그가 진짜 인간에게서 추구하는 어떤 상, 그것이 자연으로서의 인간이라는 말로 표현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것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사회화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려고 했을 거잖아요. 했다고 해석하는 게 루소에 대한 참신한 해석이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봐. 루소는 어차피 죽었으니까 물어볼 수는 없는데. 그래서 사실 루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속계에 적응하는 것과 훌륭한 인간성이 된다는 것은 그 과정상 구분돼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 시간에 약간 얘기한 바 있지만은 또 세부적으로 세속계와 수도계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는 몇 가지 항목을 나눠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봅시다. 첫째 말이죠. 내가 지금 여기에 쓴 게 한 7가지 정도가 되는데 꽤 차이가 나요. 꽤 차이가 나요. 총체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해도 상관없겠어. 첫째, 세속계는 주어진 역사적 조건이나 사회의 상계, 인습, 전통, 통념의 제약에 의해서 인간의 바람직성을 규정한다. 이에 비해서 수도계에서 규정하는 인간의 위대함은 국경이나 사회적 관습의 울타리를 벗어나 보편성을 가져야 돼. 보편성을 추구한다. 미국에서는 말하기로 하고 한국에서는 말하기로 하지 않다. 이건 수도계의 속성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둘째, 세속계에서 요구하는 인간상의 항목은 미리 규정되어 있고 또한 미리 규정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그 규정이 안 되면 사회가 불안정하다는 뜻이야. 다른 한편 마음의 개발을 통해서 더욱 넓고 높은 실제에 도달하려고 체험하는 데는 그 덕성을 미리 한계주기가 힘들다는 거죠. 알았어요? 탐색하는 게 맛있기 때문에 수도에서는 이 다 알고 탐색한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되잖아. 그렇죠? 셋째, 세속계는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공공의 기능적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 그 기능에 봉사하다 보면은 자신의 본래적인 인간성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에 비해서 수도계는 외적인 효용보다는, 혹은 기능보다는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다. 넷째, 세속적인 삶은 전체적으로 일상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와는 달리 수도계의 삶은 일상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다섯째, 인간과 환경을 상대적으로 규정할 때 세속적인 삶은 주로 외부의 환경에 큰 비중을 둬요. 문제가 그 환경에서 일어나고 그 해결은 외적 조건의 개선에서 찾아진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수도계에서는 외부적 환경의 여건에서 독립해서 우리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길을 택한다. 그러니까 내면 생활의 개선과 풍요성으로서 외적인 동의를 초월한다. 그래서 마음의 평온을 얻는다. 여섯째, 세속계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항상 타인을 의식해야 돼요. 이에 비해서 수도계는 고유한 의미의 자기 자신의 본질을 실험하고 찾는 일이 중요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남을 흉내내는 것은 좋잖아요. 남과 같이 되는 것은 좋지 않다. 군중 가운데서 고독한 독립을 지키는 일, 끝없는 자기 나름의 고뇌 속에 헤매는 일을 해야 된다.
일곱째, 세속계에서는 일치와 합의를 중시하거든. 일단 무게의 중심이 항상 평균에 있어요. 평균에. 평균적 사고, 평균적 기준. 그걸 통해서 정상과 비정상이 구분되더라고. 여러분들 통계 보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가운데 큰 덩어리. 수도계에서는 특정한 가치 기준의 일치가 아니라 그 기준의 흐름이다.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 흐름은 서로 상반될 수가 있어요. 그 연증법적으로 얘기하면 지향하면서 흘러간다. 그런데 이전의 경험과 이후 경험은 모순될 수도 있어요. 뭐 그 외에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 그러나 한 7가지 정도를 들어보면은 분명히 다르죠? 그냥 그래요. 세속과 수도는 다르다고. 또 거기서 비교하는 반간 인간성도 총체적으로 다르다. 근데 세속계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사용하라고 해버려요. 아셨어요? 거기서부터 교육과 차이를 한번 그어보자. 이런 얘기야. 또 하나는 사회화는 그 결과가 정당한다. 내 교육은 그 과정이 정당한다는 식으로 한번 구분해보자. 차츰 그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오케이? 그 문제는 지금 수도계와 교육의 차이를 얘기할 때 다소 해결될지 몰라. 자, 수도계. 도자, 도. 웨이. 말웨이, 웨이. 기도자란 말이야. 이 단순히 걸어가는 길, 그런 뜻이죠. 근데 동양에서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도자, 타오, 도자. 수행과 더불어 점차 깨달아지는 세계, 이렇게 변질됐어요. 의미가.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그걸 포괄적으로 기술할 수가 없다. 아까 세속계적인 것과 다르거든. 그래서 소위 노자의 첫머리에 나온 말 있지.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도가 아니고 이름 부를 수 있는 도는 상상된 도의 이름이 아니다. 그런 얘기. 왕필이 이제 그 노자의 해석가 유명한 사람인데, 또 내가 왕필을 연구해봤지. 뭐, 온갖 거 쓰는데, 뭐, 기술하기 힘들다 그 말이야, 쉽게 말해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자면 끝도 몇 줄 없어요.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 넘어가야 되겠어. 왕필 얘기 말이야. 한번 얘기해봐. 저 도라는 것은 만물이 말미암는다는 데서 취한 것이며 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이 나오는 데서 취한 것이고 심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이치를 탐색하여도 다 할 수 없다는 데서 취한 것이며 대라고 하는 것은 불러싸여도 해도 다 할 수 없는 데서 취한 것이며 원이라는 것은 아르키 머리에서 미칠 수 없다는 데서 취한 것이며 미라고 하는 것은 어둑하고 미묘해서 볼 수 없다는 데서 취한 것이다. 그렇다면 도, 현, 심, 대, 미, 원이라고 하는 말은 각기 그 뜻은 있으나
그걸 다 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둘러싼 것이 끝이 없음을 세라고 명명할 수 없고 미묘하여 형체가 없는 것을 대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다. 이 때문에 노자에서 말하기를 자를 붙여서 도라고 한다. 일컬어 현이라고 한다고 하였으나 이름 짓지는 못하였다. 그런즉 말하는 자는 그 항상성을 잃어버리고 이름 붙이는 자는 그 참됨을 떠나고 자기하는 자는 그 본성을 망치고 잡아들으려는 자는 그 근원을 잃게 된다. 이래 보세요. 이게 그 노자의 그 작품에 대한 해석이야. 이런 수도계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거죠. 동서고금 있었다. 나는 그 수도계를 가장 잘 기술한 걸로 최근에 퇴계 이황에 준 도산 12곡 제 9곡을 많이 인용을 해요. 알다시피 이런 식으로 수도계를 표현해요.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배. 고인을 못 빼도 여던길 앞에 있네. 여던길 앞에 있거든 아니냐고 어떨고. 길이 하나 또 있다는 거야. 아직 몰라. 근데 무슨 일로 서면들은 거기를 갔단 말이야. 가보지 않고는 모르겠다.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수도계를 규정을 했어요. 아주 적절한 표현이야. 그런데 이황만 그랬느냐? 한국에 꼭 반대되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남미죠? 왜 안 그래요? 교통이 없을 것 같은데 남미에서 어떤 인디안이 한 마리 있어요 또. 카스테나다가 인류학자인데 인디안 어떤 주수가의 말을 그냥 인용해서 적었는데 내 인용해 볼게요. 내가 여행을 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뿐, 즉 마음이 담겨있는 길이다. 어떤 길든 마음이 담겨있는 길로 나는 여행을 한다. 여행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다 걸어보는 것. 그것만이 유일하게 가치 있는 도전이다. 바로 그러한 길을 나는 걷는다.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또 지켜보면서 동후안이라고는 주술가의 말이 마음이 담겨있는 길 어디 있잖아? 마음이 담겨있는 길. 그런데 이렇게 갈 길은 표현도 할 수 없고 다양하고 가봐야 아는 거거든. 근데 그걸 두고 그 결과를 두고 결국 규정할 수가 없잖아. 아까 사회화 방식으로 그렇지 않소? 그러니까 기능주의적인 정의 가지고 안 돼요. 수도계적인 덕성을 키우는 것이 교육이다. 이러면 막연하기 짝이 없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 목적도 분명하잖아요. 그걸 가져오는 게 교육이라고 하면 더구나 그 의미는 사람 팔강으로 흩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과 괴를 역전시키자는 말을 표현했어요. 내 해보면은 교육을 규정시키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탐색되는 것 그렇게 해보자면 과정을 확정시켜야 하는 거지. 결과를 확정시켜야 해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기능주의적인 정의에 너무 물들어 있어서 그래. 그거 가능해요. 예. 사회화와 교육을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학생이면 학생이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학교에서는 사회화를 받고 한국에서는 교육을 따로 받고 이중적인 것이 가능한지요? 아니요, 학교니, 아까 뭐라 했어? 지금 질문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용어가 나한테 전부 안 맞아, 교육하고. 거기는 사회화도 일어나고 교육도 일어날 수 있는 곳이요. 알았어요? 또,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나한테 몹시 꺼리는 말인데, 아무튼 학생이라는 사람이 어떤 구체적인 개인일 거라고. 그렇죠? 학교 안에. 그런 사회화의 대상이자 교육의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 중에 어느 하나 것에 귀속한다고 생각하면 잘못이야. 알았어요? 두 가지를 거의 동시에 항상 받는 입장에서 되게 구분되는 교사 스피칭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중적인 것 같은데 받아들일 그렇죠? 그런 게 너무 많죠? 지금 내가 숨을 쉬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 안 그래? 뭐가 잘못이요?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과 숨 쉬는 게 같은 게 아니거든? 그렇게 봐야 돼요. 아무튼 조금 더 얘기를 듣고 또 얘기합시다. 지금 또 나는지 해소가 되는지 봅시다. 오케이? 자, 어떻습니까? 산은 여러 종류가 있죠? 다 기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술하기 힘들지? 네. 이 관악산만 해도 기술하기 힘들어요. 옆에 있는 조그마한 산 말이야. 그렇지만 등산이라는 건 규정할 수가 있어, 없어요? 등산하면 알잖아. 관악산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관악산만 알아요? 한라산도 알 수 있죠? 백두산도 알 수 있고. 그래, 안 그래? 가령 여행이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여행하는 기착지는 무수하게 있을 수가 있지. 그래, 안 그래? 부산일 수도 있고, 인천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여행이라고 하는 어떤 동일한 프로세스는 있는 거지. 그건 확정시킬 수 있지. 여기 기착지는 확정시켜야 되지만. 그래, 안 그래요? 도둑놈이 어떤 놈인지는 알 필요가 없지. 사실 알면 그건 도둑놈이 아닐지도 모르지. 쉽게 알 수 있으면. 그런데 탐정 활동이라는 게 있지 않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예. 탐정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도둑놈을 알 수 없다는 게 전제가 돼요. 그래야 그래. 탐정 활동은 어느 정도 확정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비와 우리가 밝히는 교육 사이에도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구조면에서 수도기와 교육기의 차이는 다른 백두산의 구조와 그곳에 있는 등산의 구조의 차이, 부산의 구조와 그곳에 이르는 여행의 구조의 차이, 거민의 구조와 그걸 찾아가는 탐정의 구조와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확정시키는 방안,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으로서 어떤 것이 세계가 있는데 그 구조가 무엇이냐, 이 난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불가피하게 도입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수도계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총칭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러니까 너무도 많으니까 종도 많고 수준도 많고. 그래서 그 인식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품이라는 말을 썼어요. 품이. 품이라는 말은 자료에서 여러분 들어봤죠? 그래 안 그래? 미국 사람들 그 번역하기 힘들 것 같아서 트랜스타렌트라는 말을 썼어요. 그거 맞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내가 만든 용어야. 성경에 달란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탤런트라는 것도 있고, 트랜스라는 것은 좀 초월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랬는데 모르겠어.
근데 그 어원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서양에서도 아랫대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랫대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 그리고 동양에서는 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 용어가 있어. 그래서 그 아랫대나 덕이 지칭하고자 하는 어떤 것을 발전시킨 거죠. 좀 더 인식론적으로 구체화시킨 거예요. 원래 아랫대는 말도 많이 변질됐어요. 원래 아랫대라는 말은 사물이 갖추고 있는 탁월한 성질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처음에 쓸 때는 그 말이나 칼에게도 아랫대가 있다고 봤어요. 원래 그 어원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것이 점차 이제 세련되면서 인간이 갖추어야 할 정신적인 탁월성이라는 말로 개념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기능성을 떠나서 갖추어야 할 훌륭함.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의 인간상. 이런 의미로 그것이 개념이 발전했다고. 동양에서 쓰이는 덕이라는 거, 이것도 원래는 좋은 뜻만이 아니었어요. 어원적으로 보면은. 다른 길덕이 있는가 하면 흉덕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좋은 뜻으로만 돼서 아까 마음을 얻는다, 갖춘다, 그 마음에 담아서 좋은 어떤 덕성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가 제한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아무튼 이것은 아랫대든 동양의 덕이든 그건 출생과 동시에 주어진 건 아니에요. 출생과 주어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세속적인 부귀공명과는 다른 차원의 어떤 인간의 탁월함이다. 예, 이건 틀림없어요. 근데 그 정도에서 그쳐서 그 개념을 쓰고 있는데 나는 그걸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폼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죠. 그 어원의 계기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더라도 그 개념을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어떤 방식으로? 그걸 고리로 해서 교육을 밝히는 방식으로. 하나의 방편 개념으로. 여기서 방편이라고 하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단지 교육을 성립시키는 요건으로 그 개념을 쓰겠다. 그 말이에요.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몰라. 가령 내가 다리, 브릿지의 구조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브릿지가 뭔지 몰라, 사람들이.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어. 아니,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나의 방법은 양쪽 원덕을 들고 가요. 이걸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기능적으로 비교되는 거죠. 근데 그것에 그쳐서는 안 돼. 그때는 양쪽 원덕을 건너는 것이 다리라고 해버리면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는 다리의 외이 굉장히 확장되죠. 그래 안 그래? 지금 우선은 뭐냐면 그 다리의 구조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야. 실체를 파악하려는 거야. 근데 그것이 무엇이다가 잘 안 되니까 이미 알고 있는 양쪽 엉덩을 중심으로 그 다리의 구조를 얘기하려는 것이다. 실체 구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해서
다리라는 실체가 분명히 되면 그 다리가 관계하는 것은 양쪽 다리 언덕뿐입니까? 아니죠. 방편으로 이런 것이 다리가 분명됐으면 다리가 관계되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이지. 그렇죠? 언덕뿐만이 아니라 그 산천하고도 관계가 있을 거고 강물하고 관계가 있을 거고 그렇죠? 교육은 품위와 관련해서 규정해가요. 그럼 구조가 한명되면 교육이 관계되는 것은 품위만이 아니라는 거죠. 온갖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세속계와도 관계할 수 있고 수도계와 관계될 수 있고 그건 자연계와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방법에 의해서 교육을 이제 구분하는 방식을 취해보자고. 응? 자. 다음 넘어가기 전에 제가 확실히 이해했는지 한번 네. 크게 말씀하실 때 통계적인 적성을 키우는 게 의미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없다. 가정을 인정하고 그 가정에 의해 지도져 나가는 것이 수도계다. 그럼 그때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입니까? 수도계를 규정해 나가고 수도계의 적성을 결과하는 것은 교육만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한 과정이고 그 과정은 그 나름의 고유한 구조가 있다. 이렇게 해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럼 수도계하고 교육계는 같은 범주 안에 세속계, 수도계, 교육계 같은 범주 안에 다른 범주인데 하나를 통해서 다른 범주를 지금 끌어내려고 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동일 같은 그 위치에 있는 부분인가요? 같은 위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교육계는 수도계하고 밀접하게 연관돼서 그 과정을 이루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세속계하고 교육계는 그런 연관으로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맨 처음 시작할 때 세속계, 수도계, 교육계 이세 개가 마치 같은 차원에서 나란히 경쟁하는 다른 세계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수도계와 교육계는 뭐랄까 내 관련을 갖고 있는 그런 한 범주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관련이 있다는 거하고 같은 범주에 있다는 거 다르지. 아니, 그러니까 범주의 차원이 다른 거 아닌가?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는데 도물증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세속계하고 수도계는 이렇게 나란히 구분이 되고 그래서 교육계는 다시 그 수도계와 연관지어서 이쪽에 이렇게 구분이 되고 이 세 개가 정면적으로 구분되는 관계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세속계에서 그 예를 들어서 뭐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그 과정을 일컫는 어떤 것에 대한 무슨 교육계에 대비될 만한 그런 것이 있겠는가 그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가르치고 배운다는 말은 또 갑자기 나왔는데 아니 그 세속계에서 사회화하는 과정이요. 그래 사회화 과정이라고 보자고. 그러니까 세속계에서 요구하는 인간상을 만드는 것을 결과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사회화라고 그러단 말이야. 알았어요? 그것을 그치자고. 알았어요? 세속계하고 수도계하고는 같은 위치 범주에 있는 거예요? 범주이 아니야 따질 게 아니라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대해서 추적을 해야 된다고. 그래 안 그래?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 분리시켜 나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나한테는 그 같은 범주가 아니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서인 속성을 형성시키는 많은 과정 중에 하나란 말이야. 아세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품위란 말했지만 품위를 결정하는 것은 교육만이 아니죠. 그래 안 그래? 품위를 결정하는 많은 과정 중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은 그 나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수도계에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보란 말이야. 그럼 그 나름의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부터 서서히 밝혀보자 이게요. 알겠어요? 지금 교육이 다 밝혀진 것도 아니야. 근데 학기 말에는 밝혀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야.
내가 강의 초에 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딱하게, 여기 뭐다? 여기는 뭐다?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데, 지금 차이가 나는 단서를 잡아서 우리가 노력해보고, 나중에 이것이 교육인데, 수도계와 다르죠? 이런 확신까지는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조금 참을성이 있어야겠어. 알겠어요? 왜 하시는지, 그거야. 자, 수도계의 종류가 많단 말이야. 많다고. 뭐 학문 예술하고 취미, 축구에 여기 또 하이 요소가 또 하나, 실은 많다고. 모르다고 진짜 열심히 합시다. 이걸 갖다가 나는 행적 상대성이라고 해요. 수도계의 행적 상대성. 그 다음에 이것은 계속 발전한다는 얘기야. 계속 발전. 그 발전을 체험하는 체험 구조라는 거죠. 체험 구조. 구조라는 말 알겠죠?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거. 그 수도계와 관련돼서 체험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야. 체험 구조. 근데 재밌는 것은 그것이 발전한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럼 구조가 발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조 전체가 변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구조 전체가 변한다는 말은 단계를 상징해야 된다는 거야. 스테이지라는 거. 단계를 상징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 도달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수도계의 목적에 역행한다고. 또 갈 만한 길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나는 종적 상대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수도계는 행적 상대성과 종적 상대성입니다. 이것을 지향하고 갔기 때문에 여기에 논리적인 연결성도 없어요. 형식 논리로 연결시킬 수도 없다고. 그래서 일종의 X세계와 관련해서 인간의 실존의 서열이 되어지는 거예요. 수도계에서는 평등 원리는 적용되지 않아요. 수준의 차이가 중요해요. 무한대하다 말이야. 그런데 저것들과 관련해서 우리는 조금씩의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소간 체험을 한다. 그렇게 막연한 것만 아니야.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어떤 수도계에서 체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둑에 대해서 알아요? 바둑. 기도라고 그러지? 바둑.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있어요? 바둑에 대해서. 나무판 갖다 놓고 두 개 앉아서 뭐 하는 것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상당히 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고. 여기 몇 줄이라고 몇 줄이나 알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수준 결정이 돼.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19줄, 19줄 딱 해요. 상당히 안 거야. 그게 바둑 알 거면 알고 뭐가 있단 말이야. 그 상삼이 어떻고, 뭐 어쩌고 하면 또 얘기가 커져요. 그래서 조금씩은 다 알고 있다고.
어떤 사람은 무슨 하루 종일 담배만 피고 뭐 하고 있는 거라든가, 시간 가는 줄 모른다든가, 뭔지 알고 있다고. 왜? 그런데, 바둑의 최고 단수가 지금 9단이라고 그래요. 왜 9단이라고 줄 알아요? 그 드물이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단 그러면 막힌 거 같잖아. 그냥 그래. 9단. 근데 지금 9단 있는 사람이 많거든? 바둑 9단까지 많다고. 아니, 조은현이가 바둑 9단이 많아요. 근데 재밌는 건 일전에 테레비에서 나와서 얘기하는데, 또 엉뚱한 소리 하더구만. 바둑이라는 게 뭡니까? 그걸 물어보더구만. 그러니까 갈수록 모르겠어요. 갈수록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9단인 것은 틀림없어. 9단으로서 바둑을 체험하고 있다고. 그래서 얼마만큼 다 체험하고 있어요. 제로는 아니라고. 그런 거. 제로는 아니에요. 근데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품위가 있다고. 이거 같은 건 현재 품이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현재 자기가 그 수도계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현재 품위에서 그 수도계를 규정한다고. 예술이란 뭐냐, 물리학이란 뭐냐, 교육학이란 뭐냐, 이거 할 때 그 수도계의 품위에서 그걸 규정한다고. 각자가. 그러니까 막연한 것은 아니야. 막연한 것은 아니야. 또 그것은 과거의 품위와 관련되어 있어요. 과거 품위를 극복하면서 현재 품위가 왔어. 그런데 이것은 다시 미래의 품위로 그리고 인류 사회는 발전이 되는 거야. 수도계에서는 발전이 되는 거야. 이게 한 개인의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에 가질 수 없고 지금 가지고 있고 앞으로 가질 품위. 이 정도가 개념적으로 분리가 가능해요. 구분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현재 품이라는 말을 했지만은 개인적으로 똑같이 다 현재 품이라고 그러지만은 그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가구의 병정을 얘기하면 병을 얘기한다면 이 위치에 있다고 봐. 그러면 이게 무한대지만 갑은 을보다 앞에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을은 갑의 과거의 품위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병은 을보다 높은 형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갑은 을이 가질 수 있는 미래의 품위를 현품으로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었어요.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선진과 후진이라는 말이 나와요. 후진. 먼저 완성하고 나중에 완성이 구분이 된다. 근데 이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은 병을 봅시다. 여기 병이 여기 형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선진이 여부인이에요. 후진이요. 선진이야 후진이야. 상대적이죠? 정의에 비하면 선진이지만 의에 비하면 후진이죠. 그래야 그래.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규정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 가령 갑이 을의 미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갑이 그 미꿈을 을에게 언어로 소통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들지? 그렇죠? 논리적으로 지향되어 왔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 해겔 변주법에 의해서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서로 품위 차이가 있을 때 그 품위를 쉐어할 수 있느냐? 한 문제가 됩니다. 그 쉐어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과정으로서 교육이라는 게 보자. 알았어요? 여기 보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나는 한국교육과 하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어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내가 얘기할 거야. 이 어원에 대해서. 한국교육 하와. 그러니까 되게 두 가지 프로세스 생각합니다. 상구라는 건 뭐냐? 지금 현재 있는 품위에서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가는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예요. 네, 그 프로세스는 매 단계에서 동일하다는 거죠. 매 단계에서 동일하다. 그 프로세스는. 그 프로세스의 구조는 똑같다는 거죠. 네. 여러분 상상할 수 없어요. 그냥 아파트 계단 올라갈 때 어떻게 되나? 계단 구조는 다 똑같죠? 그래 안 그래? 근데 그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반복받게 되면 11층, 20층 올라가죠? 그래 안 그래? 11층, 20층 하는 것은 수도의 하이라키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교육은 같은 것을 반복하거든. 하와라는 것은 뭐냐? 하와라는 것은 자기가 선진의 입장에서 후진을 한 단계씩 끌어올리는 거예요. 일단 하와는 꼭 상과는 다른 프로세스로서 그것도 반복이 돼.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 반복의 구조가 무엇이냐? 이 반복의 구조가 뭐냐? 이것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 반복되는 프로세스의 구조성. 그건 뭐냐, 이게? 이걸 찾는 것이 교육을 희망하는 길이에요. 이게. 한 학기 내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이 여타의 세계와 어떻게 관련되고, 그 자체가 발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고,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할 거예요. 아세요? 자, 다시 정리하면은, 세계를 크게 세속계, 수도계, 교육으로 나누자. 그 규모는 말하지 마. 그런데 표준적인 인간상을 일치시키는 사회, 세속계, 이게 과제로서의 사회화를 하자고. 근데 수도계에게는 표준적인 인간상으로 따로 규정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 것도 방대해서 되어보거라. 근데 그 결과를 가져오기에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말은 그 결과를 가져오는 모든 프로세스란 말을 알죠? 그래 안 그래? 근데 그것은 독자적인 자율적인 체계다. 그걸 찾아보자. 알겠어요? 그것은 학교의 제도적인 개념도 공세되어 있고, 또 외대 학문의 개념도 현적으로 공세되어 있다. 고유한 의미의 개념에 의해서 그 구조가 밝혀질 것이다. 그런 정도의 약속이요. 알겠어요? 자, 이 정도의 약속을 했다고 할 때,
전 시간에 얘기한 정고모 선생님의 교육관과 어떻게 대비되는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지? 우선 정 선생님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뭐예요? 행동으로 규정할 때 너무 과학에 빠졌다고 그랬지? 그래 안 그래? 그건 심리학자나 행동과학자들이 경험적인 증거를 얻기 위해서 인간성의 아주 한정된 인간성을 규정한 거다. 다시 말하면 오퍼레이션을 데피니션을 할 수 있는 것, 서로서의 인간성이란 말이죠. 그렇게 국가시켰어요. 포비는 그보다 훨씬 광대한 영역이죠. 인간의. 그래 안 그래? 그걸 아까 뭐라고 했어? 아래 때나 동양의 덕에 준하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특성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당히 해방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행동이라는 것이 원래가 기능성을 따지는 거예요. behavior라고 하는 것이. function이 전제가 된단 말이죠. 근데 포비는 그 자체로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래서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 정 선생님이 많이 후기에 얘기한 부분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이 행동과 품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차원은 뭐냐고요? 우리 정 선생님은 그런 행동을 가져오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기능주의도 얘기했다고. 내 시도는 뭐냐면은 이런 것이 교육이고 후미를 이런 식으로 밝혀낼 수가 있다. 그래서 먼저 구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기능을 얘기할까. 그런 접근상의 차이가 있어. 알겠어요? 또 하나 중요한 차원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은 인식론적인 측면이에요.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심리학의 행동이라고 보는 것은 경험주의적인 방법에 의해서 측정하고 평가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행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교육도 그런 경험주의적 방법에서 측정되고 평가된다고. 그런데 품위의 경우는 경험주의적인 방법에 한계가 있다. 다양한 인식론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그 다양한 인식론적인 접근에 한계도 또 있단 말이죠.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많은 경험주의, 인식론적 방법을 들 거야. 현상학이다, 구조이다, 변증법이다. 그런데 실증주의의 한계는 물론 다른 여타의 지금 알려진 방법론을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교육이다. 교육에 의해서 품위가 알려질 수 있고 그것도 검증할 수 있고 평가될 수 있다. 이 말은 좀 전에 아리스토텔라가 두 개념을 현도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그것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인식론을 이 갖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부분을 교육학이 담당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약속들이 계속되는 강의에서 지켜져야 되죠. 그래야 그래. 나는 이 강의를 진행시키면서 자꾸 내가 취해야 할 방법론을 제약하고 있죠. 그래야 그래. 그 제약 속에서 무엇이 증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고 봅시다. 오케이? 네. 이걸로 마칩시다.